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무슨 일이 생기든 항상 모든 잘못을 당신에게 돌리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분노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격렬한 감정의 근원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몇 가지 특징을 연상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강한 통제력,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 그리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성향. 그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우월한 위치에 서야만 직성이 풀리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철저한 방어 기제로 스스로를 무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르시시즘의 핵심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오히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이 현실 세계와 부딪혔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통제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쌓아두었던 막대한 투자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즉시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터져나오는 좌절의 비명인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듯 잠시 잠잠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다시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어느 날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순간 잊었다고 생각했던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들은 분노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아니,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해롭기만 한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분노라는 감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노는 그들에게 가장 손쉬운 문제 해결 방식이자 가장 강력한 자기방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대체 언제쯤 이 지옥이 끝날까?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그 분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끈질기게 분노에 매달리는 걸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놓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열등감,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불행과 분노의 책임을 온전히 바깥 세상,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날 실망시켰어.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잖아. 넌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너무 논쟁적이야. 내 그 변덕스러운 성격 좀 어떻게 해봐. 너 같은 사람은 존중할 가치가 없어.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넌 정말 답답하고 편협한 사람이야. 이 모든 비난의 화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분노할 때 그들의 문장은 언제나 너로 시작해서 너로 끝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분노는 언제나 예외 없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운 순간을 겪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며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갈등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성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남탓의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분노를 터뜨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설 뿐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건강한 대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타인을 향한 분노로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할 리는 없겠지만 이 질문들은 그들의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분노가 당신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게 되었나요? 왜 당신은 항상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정말 현실이라고 믿나요? 왜 당신은 모든 대화와 관계에서 항상 옳아야만 하고 마지막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 강박적인 욕구는 당신 내면의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생각과 자유를 갖는 것이 왜 당신에게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나요? 다른 사람의 고유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었나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당신의 분노가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왜 당신은 항상 이겨야만 하나요? 더 나아가 왜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나요? 건강한 분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의 존엄성을 짓밟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를 언어적으로 짓밟고 끔찍한 기분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야만 승리했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원한을 품고 힘으로 지배하려 함으로써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나요? 사랑,
존중, 명예와 같은 가치들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당신이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그 분노와 당신이 수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깊은 심리적 고통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분노는 타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외면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거부하고 대신 비난하고 고발하고 문제의 책임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는 기댈 만한 내면의 평화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내면의 유능함이 없습니다라는 절규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내가 옳다는 나의 핵심 신념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라는 왜곡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나는 강하고 지배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사실 내 진짜 모습은 상처 입은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라는 슬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분노를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다른 모든 사람들 문제야라는 주문을 멈추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 무능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갑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처럼 외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우리 내면으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분노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있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분노를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 두되 우리가 그 분노의 수신자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여정을 저희가 항상 응원